네,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조금 전이죠.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 뭐 신년 기자회견 또 연례 행사로 하는 연례 행사라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침 뭐 오늘 기자회견 중에 나왔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 60개월 임기 중에 20개월을 딱 바로 넘어가는 바로 그 시점이죠. 상대 내일입니다. 황 대표님,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1억에는 0이 몇 개 붙는지 아세요? 1억에요. 네, 1억에는 공이 9개? 8개입니다. 8개인가요? 1억이 몇 개 있으면 1조죠? 1억이 10,000개. 그건 정확하게 아시네. 예. 어떤 사업 크게 하시는 선배님이 저한테 이제 네.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물어보자니까 네. 이 문과 계통에 공부한 사람들은 이 숫자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1억에는 공이 8개 붙어 있습니다. 난 9개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10억이에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예, 예. 지금 그 신재민 사무관 폭로가 뭐 국채 발행 놓고서 네. 이 정권 사람들이 그깟 1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깟 1조 국채 발행하는 게 이 나라 규모에 뭐가 무슨 중대한 사안이냐. 아니 이 사람들이 간땡이가 모두 1조면은 1억이 10,000개입니다. 10,000명에게 1억 원을 나눌 수 있는 게 1조 원이고 10만 명에게 1,000만 명을 줄 수 있는 게 1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뭐 그깟 정도로 할 정도로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진 겁니다. 저는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앞에 뭐 참 기조 발전지 뭔지 길게 한 3, 40분 하던데 네. 그 앞에 자랑을 하잖아요. 수출이 뭐 6천억 달러가 넘어섰고 세계 뭐 몇 대 경제권에 뭐에 이거 자기가 했나요? 아니요. 그 전에 자기가 적폐라고 몰아붙였던 사람들이 이뤄놓은 걸 자기가 물려받은 거예요. 지난 문재인 하면 생각나는 건 적폐청산, 전 전 대통령 감옥 쳐놓고 대한민국의 모든 기성 이스태블리시먼트 기업들 뭐 재벌들은 뭐 전부 적폐소리거든요. 또 뒤에 가서 뭐 수소 전기차 뭐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수소 전기차 만들었습니까 지금? 현대에서 만들죠. 그러니까 제가 이 기자를 보면서 네. 문 대통령이 제정신 있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물려받은 게 적폐가 아니고 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를 내가 이어받았다는 점에서 전 대통령, 전 대통령, 더군다나 MB 대통령이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를 넘긴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간에 이 나라 경제를 이까지 끌고 왔던 경제인들에게 고개 한번 숙이고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지. 지난 뭐 들어서자마자 뭐 적폐한다고 온 사정기관 다 동원해가지고 정치 보복하고 또 한 사람이 뜬금없이 갑자기 뭐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라고 뭔 소리야? 난 정말 보면서 야 정말 저 서울구치소 저 뭐 교도소 앞 향해서 고개라도 한번 숙이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그 얘기 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저는 오늘 저 중간에 그 모두 뭐 발제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모두 한 40분 동안 쭉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이런 얘기하는 순간 저는 포복 절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까 그 연속선상이에요.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이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야 대단한 얘기네. 이야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가. 이야말로 이럴 때 나오는 사자성어가 후안무치입니다. 얼굴은 두껍고 그야말로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을 모른다. 어떻게 아니, 4대 권력기관 지금 검찰이 지금 권력의 개가 된건데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국민을 실망시킨 것은 단 한 건도 없다고 그래요. 자, 또 하나는 단 한 건에 제가 또 한 번 더 기절했던 게 뭐냐니까 쭉 보다 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거죠. 저 정리를 해놨어요. 보니까 갑자기 쭉 보니까 뭐 장황해요. 보더니 뭐가 얼마 뭐가 얼마 뭐 벤처에 뭐 3조 지루하고 정말 지루한데 지난번 저 정기국회 그 예산안 제출할 때 했던 뭐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왜 국민들 지금 시간 없는 사람들 바빠 죽겠는데 그걸 길게 여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타워 크레인에 대한 어쩌고 저쩌고 조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타워 크레인으로 인한 산재 사망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아니 그걸 자기가 노력해서 된 건가요? 아니 통계와 수치를 어디서 막 끌고 와가지고 독지 막 그 자기 실적을 자화자찬하는 데 썼다는 그런 자화자찬이고요. 자, 거기 보면 타워 크레인으로 인한 사망자 단 한 명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럼 작년 연말에 죽어서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그 콘베이어 벨트 보령 화력에서 끼어 죽은 그럼 김용균 군은 그
타워 크레인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산재 사망에서 빠지는 겁니까? 아니 통계 자료 왜곡도 뭐 유분수지요. 유분수지. 아이고 참. 거기다 또 한 가지 또 한번 짚어볼게요. 아니 이게 제가 무슨 뭐 제 눈에는 모르겠어요. 꼭 그런 것만 눈에 탁탁 띄어요. 보면 누가 오늘 기자가 묻습니다. 아 김정은이하고 만나고 등등등등 해갖고 북한의 김정은이 갖고 있는 일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뭐 그런 것과 우리 이제 이른바 서방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비핵화 개념이 같은 것이냐고 묻더라고요. 뭐냐니까 이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는 핵이 없으니까 북한의 핵을 그야말로 내려놓는 것을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서 북한은 일관되게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한미군 철수하고 그다음에 괌이나 이쪽에 있는 그 핵우산 철거, 핵우산 철거하고 전략 자산들이요. 이거 뭐 철수하라는 얘기인데 문 대통령이 뜬금없이 전 이거 김정은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일이겠어요. 자기가 만난 김정은이 또 김정은이가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푸틴한테 했던 그 이야기 한반도 비핵화는 서방 세계가 이한 CVID 미국이 얘기하는 FFVD하고 똑같은 거래요. 뭐 비슷할 거라고 얘기를 한 거지 똑같다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서방 세계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비슷한 했는데 게 뭡니까? 이게 이제 북한은 이제 꼬리가 달린 건데 앞에 대가리 이제 미국의 조선반도 압살 정책이 이제 제거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좀 김정은이 신년사에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신년사 노동신문 다 배치 전략무기 배비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 제가 북한 얘기 나오면은 김정은이가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손을 잡고 아니면 평양에서 형님 내가 사실은 뭐 정말 할 거니까 뭐 난 그런 얘기 하자는 줄 알았더니 오늘 기자가 물어보니까 또 어리버리 얘기를 했는데 뭐 그냥 뭐 비슷하지 않겠느냐라는 느낌이지. 첫째 문 대통령이 그 부분에서는 지난번에 지금까지 핵합의 제네바 핵합의나 9.19 합의는 무슨 뭐 실무진들이 모여가지고 실무진들이 모여서 그냥 자기들이 서명했나요? 위에 대통령들이 다 서명한 거지. 그것과 달리 탑다운 방식으로 정상 간의 모를 하기 때문에 이거 뭐 잘 될 거라는데 문 대통령이 핵 문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지금 어리버리 대충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핵 실무 협상에 대해서 미국도 얘기를 안 해주고 북한도 얘기를 안 해주고 있다. 그건 본인이 인정하죠. 인정했죠. 미국 간의 핵 비핵화에 관한 이견이 상당히 좁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거지. 이 얘기 설명받은 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양쪽에서도. 그리고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는 빵점이라고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김영환 기자 생활 몇 년 했죠? 한 20년 했죠. 그리고 제가 아마 후배 기자들이에요. 나가 있는 기자들. 저는 기자들도 좀 한탄스럽습니다. 대통령 보면 그거 앉아갖고 괜히 뭐 쇼하듯이 뭐 웃음 띄어서 앞에 쓰시고 뭐 안경 낀 저 핸드폰도 근데 다 수박 겉핥기식 이야기고 그나마 보니까 그 조선일보의 정우상 기자던가요? 그 정우상 기자가 보니까 김태우, 신재민 건을 물으니까 보니까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경직이 되면서 발끈하면서 그야말로 거기에 대해서는 한 5분 정도 변명 아닌 변명, 견강부에 억지를 막 쓰더라고요. 오늘 뭐 눈에 띄는 대목이고 예. 제가 빵점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국민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죠? 아니 대한민국 5급 공무원이 5급 별정직 2달 된 변호사가 육군 참모전 불러 올리면은 인사협의한 거. 쪼르르 카페. 근데 또 나중에 6번에서 말을 바꿨어요. 6번에서 먼저 요청했다면서요. 6번에서 왜 요청을 해요? 미쳤어요. 그러니까 5급의 청와대 5급의 육군 참모총장 호출을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온 국민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하고 답변 안 했으니까 이런 거 이제 거칠해요. 이제 허례허식 하지 말고.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클린턴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 초청으로 국빈방문했는데 그때도 뭐 핵 문제 있고 했잖아요. 이 핵 문제가 한 이슈였죠. 근데 미국에서 따라온 기자들이 전부 다 클린턴 대통령 자기네 나라 대통령 남에 따라 그것도 뭐 후진국 비슷한 나라에 와가지고서 질문한 게 모니카 루인스키 양하고 섹스했습니까? 그 미국 대통령이 다른 사람도 뭐 또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뭐 inappropriate relation은 있었으나 섹스는 아니다. 얘기를 하니까 또 다른 기자가 손 들고서 스커트에 묻었던 정액은 뭐냐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옆에 앉아있던 우리 청와대 출입 기자들 야 너 너무하다 어떻게 남의 나라까지 와서 그런 걸 묻냐 그러니까 미국 기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독자들 우리 시청자들이 국민들이 가장 알고 싶어한 걸 묻는 것이지 내가 뭐 여기 그냥 대통령 수용으로 온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더래요. 자
지금 시중에서는 육군참모총장 지금 저 사표 내라고 하는 여론이 막 비등한 판인데 이 현안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뭐 4대 권력기관이 뭐 국민심 지금 문재인 청와대 같이 거대한 공룡 청와대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검찰을 이렇게 정말 권력기관을 사정기관을 그냥 잡고서 아무나 그냥 갖다 뒤지면 다 감옥 보내는 박찬주를 공간질 갑병으로 공간병 갑질로 잡아놓으려고 안 되니까는 털고 털어서 고철업자한테 150만 원어치 향응 받아가지고 그걸로 지금 감옥살이 시키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 국민을 실망시킨 적이 단 한 건도 없으면 이게 뭐 이 사람은 이 양반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럼 화성국민 금성 대통령이 청화국에 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제가 이제 오늘 김영광 기자 전 기자에게 한번 퀴즈 한번 내볼게요. 이 조선 말기에 삼정의 문란이 있었죠. 네. 삼정의 문란. 지금 저는 2018년 19년에 대한민국에도 삼정의 문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군정의 문란인가요? 그렇죠. 첫째 군정의 문란. 즉 군 인사가 엉망진창 정치화되고 군정의 문란. 두 번째가 재정의 문란이에요. 이 군정의 문란은 그 5급 행정관 변호사가 그거로 밝혀진 거고 재정의 문란은 신재민 사무관이 밝힌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조라는 어마어마한 돈. 그 돈을 갖다 그야말로 무슨 자기 주머니 푼돈같이 생각하는 이 재정의 문란. 또 하나 사정의 문란이에요. 그것은 김태우 수사관이 밝힌 대로 그야말로 마구잡이를 잡아놓고 이래서 사법의 잣대가 공정해야 되는데 잣대가 막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니까 저는 이 삼정의 문란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여야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삼정의 문란에서 짚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걸 제대로 짚지 않고 오늘 그나마 진짜 1년에 한 번 있는 연례 행사에서 기자들도 보니까 뭐 자유 마치 뭐 즉흥적으로 하는 듯이 하지만 정말 보면 조금 이 문재인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을 가급적 배제하고 그야말로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그나마 눈에 하나 띄었던 건 경기 방송의 그 여 기자 김예원 기자던가요? 네. 눈에 띕디다. 뭐라고 했죠? 보면은 한마디로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밀고 나갔냐는 식으로 해갖고 지금 보면 막 댓글 순위 1일 겁니다. 저 검색 순위. 잘겠죠. 기자가 그렇게 묻는 거죠. 그렇게 묻는 거죠. 그 형식에서는 그래도 뭐 장관들 뭐 수석들 뭐 대답할 기회도 없는 사람 뒤에 쭉 병풍처럼 앉아놓은 그건 없앤 건 잘한 거 같고. 그거는 잘했죠. 그건 잘했어요. 그건 그리고 네. 그 참 우리나라가 아직 뭐 언론 민주주의 뭐 언론 자유 얘기하기도 틀린 게 네. 미국 저 대통령은 트럼프가 자기 출입기자들이 이름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 뭐 안경 낀 사람 뭐 무슨 뭐 핸드폰 든 사람. 아이고 참. 그 뭐 미국 뭐 선진국까지 될 건 없지만은 예. 그렇게 뭐 그리고 이게 뭐 타운홀 미팅이라고 맨날 이 사람들은 뭐 타운홀 미팅은 뭐 언제 해봤는지 맨날 타운홀 미팅이라 그러는데 이제 콤팩트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기자들 한 열댓 명 대통령 이렇게 해서 질문하면서 묻고 다시 질문이 될 수가 있어야지. 그냥 뭐 추상적인 얘기 대통령이면 나 다 알아요. 뭐 경제 정책 그리고 이 정부가 한 거는 지금 경제와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시장을 못 살게 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카드사 가격을 이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가격을 정부가 정하면 공산주의 국가인 거예요. 시장의 기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들 뭐 수소차 만들고 뭐 하는 삼성전자 지금 뭐 그렇게 수출 6천억 달러 한 나라 그 CEO들 전부 뭐 검찰에 불려다니고 압수수색 당하고 정신도 없고 뭐 50시간 근무제 좋다 이거. 그러나 시장과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시장이 기능하도록 했는데 이 정부는 뭐 지난 출범하자부터 지금까지 시장을 못 살게 군 것밖에 한 게 없는데 갑자기 뭐 내가 이걸 다 했다는 식으로 하는데 시장에 맡겨야 되고 기업인들이 거기에 흥분하셨군요. 혁신경제 뭐 어쩌고 그러는데 혁신이라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든 혁신경제든 각 경제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노력한 것이 모여서 결과가 혁신적인 성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뭐 그런 얘기 하잖아. 문화관광부에 골프가가 있었으면은 우리 여성들 그거 가가지고 여자들 잘하는 뭐 LPGA 그 성공 냈겠냐고. 정부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박정희 시대는 끝났다고 자기들이 얘기하면서 뭐에는 몇 조 혁신 성장에 몇 조 뭐
이게 되는 만한 얘기를 자, 해야지. 이렇게 좀 보면 우리 저 김영광 실장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이제는 우리가 보면은 지난 70년의 업적, 어치브먼트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할 부분은 긍정하는 가운데 가급적 시장의 기능에 맡기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요. 자, 저는 오늘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 요약을 참 잘하시네. 제가 요약을 참 정리의 신. 정리의 신입니다. 여전히 보면 1대 99의 사회를 갖다가 즉 분열을 갖다 조장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 경제 불평등 얘기하는데 아니 잠깐 이것도 틀렸어요. 이거 얘기 좀 하고요. 가면서 얘기할 때는 얘기를 시작했는데 보면 자 1대 99 사회를 여전히 이야기하고 사람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혼이 없는 연선문일기에 불과했다. 첫째. 둘째는 결국 앞에 부분에서 남이 이루는 업적 같고 마치 자기의 업적인 양 자화자찬하기 바빴다. 견강부의 자화자찬. 세 번째는 결국 보면 결정적으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국민들이 아파하는 부분, 국민들이 간지러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격화소양이라고 그러죠. 남의 다리 긁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한 2시간짜리의 쇼에 불과했다는 재미없는 쇼. 재미없는 쇼. 지루하더라. 저는 또 오늘 또 황 대표께서 이걸 또 방송을 한다 그래서 이제 앉아서 그냥 뭐 졸다가 보다고 했는데 참 재미없다. 지금 저 유튜브에는 암만 재밌는 것도 10분 안 넘겨요. 그리고 기자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시고 출입 기자 이름도 모르는 대통령이 뭐 무슨 기자회견 한다고. 저기 저 위에 옷 입으신 분.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 신년 기자회견 뭐 타운홀 미팅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고 속빈 강정이고 또 언론도 진정 국민들이 간지러워하고 알고 싶어하는 부분 제대로 못 찔렀기 때문에 언론도 함께 반성해야 될 오늘 신년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